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40번째 이야기. 야간 사격 2. 우리는 야간 사격에서 왜 헤매야만 하는가? 특히 우리 쫄병들은 고참들에 비해 그 성적이 현저하게 나빴습니다. 야간 사격에서도 군대 짬밥의 위력은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비롯한 우리 쫄병들은 야간 사격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나는 변명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소총 사격에서 조준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늠새와 가늠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밝은 날이라도 소총의 가늠자와 가늠새는 그저 시커멓게 솟아오른 물체로만 보일 뿐 그 형상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본래 조준은 볼펜끝만한 가늠자 구멍에 볼펜끝만한 가늠새를 일치시켜 목표물을 조준하는 것인데, 이 가늠자와 가늠새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 정확한 조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조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록 50m 짧은 거리라도 실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야간 사격에 대한 방법 이론이 조교나 교관들 모두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FM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서 자기만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늠새울과 가늠자 끝을 일치시켜 조준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늠새 뭉치와 가늠자를 일치시키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표적지 하단을 조준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표적지와 땅이 맞닿은 곳을 조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모든 것이 처음인 우리 이등병들은 누구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간의 소총 자체가 시커먼 몽둥이로 보이는 상황에서 가늠새울을 찾고 가늠자 뭉치를 논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성적을 높이려는 교관들의 조바심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표적지입니다. 표적지는 그날그날 달빛의 상태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로에 엎드려서 표적지를 바라보면 달빛의 방향과 또 주변 수목의 그림자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달빛이 강하면 표적지는 짜부라져서 난장이로 보이고, 이런 날은 좌우탄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달빛이 우측면에 비쳐서 그림자가 좌측에 생기면 마치 표적지가 좌측에 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날은 실탄이 좌측으로 모두 날아가 표적지에는 한 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달빛이 없는 무월광 시에는 표적지가 아래 위로 길게 보이기도 하여 이때는 상탄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군요. 또 눈의 생리에 의해 표적지를 오래 보고 있으면 표적지가 두 개로 보일 때도 있고, 환상이 보여서 전혀 엉뚱한 곳에 사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눈의 생리를 따라 적응시, 이원시, 주변시 등의 원칙도 이론을 통해 배웠지만, 그러나 현장에 가서 막상 보면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야간 사격 역시 경력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야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조한 성적표를 들고 야간 사격을 마치고 사로에서 내려오면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얼차려입니다. 교육 측정을 앞둔 중대의 교관을 맡은 소대장과 선임하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사격 저조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포복, 철조망 통과,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등을 반복하며 거기에 울려고 내가 왔나로 시작되는 노래, 선창, 그리고 어머니 은혜, 고향의 봄 같은 노래를 시키니 몸은 힘들고 마음은 서글퍼졌습니다. 사격장에서 받은 기합 중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챙이 포복이라는 것인데, 두 손을 뒤로 열중 쉬었 자세로 엎드려서 포복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없기에 우리는 몸을 좌우로 비틀고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모습이 올챙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눈 위에서 이 올챙이 포복을 하려니 눈과 모래가 옷 속을 파고 들어오고, 급기야는 입으로도 모래 섞인 눈이 들어왔습니다. 얼차려를 받다 보면 속에서는 땀이 나서 질퍽하고 겉은 추위에 얼어서 덜그럭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합을 받아도 그 기합이 힘든 것보다도 사격 저조자라는 오명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군대 생활이 아니었기에 야간 사격 성적을 올리기 전에는 나중에 고참이 되어서도 이 같은 수모를 당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더 서럽고 괴로웠습니다. 1981년 3월 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술전기 경연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야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음력 초나흘 깜깜한 무월광 사격장에서 나는 여지없이 꽝으로 끝내고 나와 같은 신세의 수십 명 전우들과 함께 일소대 선임하사에게 끌려 2시간 동안이나 연병장을 철조망 통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사격 저조자가 워낙 많아서인지 기합도 쉽게 끝내지 않았고 그 넓은 대대의 연병장을 수도 없이 등으로 비비며 다녔습니다. 2시간 동안이나 등으로 연병장을 비비고 다녔더니 그 질긴 전투복이 닳아서 군데군데 구멍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기합을 마치고 소대에 들어오니 밤 11시. 내일 새벽 4시부터 다시 후반야 야간 사격을 실시한다는 전달을 들으며 씻고 간단히 점호를 마치고 취침에 들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